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886년 11월 늦가을에 옅은 햇살이 유경공원 건물 여닫이 창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다. 대충 만든 책상과 의자, 칠판만이 덩그러니 차지하고 있는 교실. 책상 위에는 종이와 연필만 있을 뿐 심지어 교과서조차도 없었다. 한 서양인 교사가 손으로 자신의 입모양을 가리키며 알파벳을 천천히 말하고 있다. 그 푸른 눈의 원어민 영어 교사는 호머 헐버트다. 당시 유경공원 서양인 교사들은 한문과 체조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쳤다. 유경공원은 조선 정부가 1886년 9월에 서구화의 외교 교섭과 근대문물 도입을 담당할 실무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이다. 자원과 우원으로 나누어 자원에는 젊은 현직 관리, 우원에는 양반 자제들을 선발했다. 윤치호가 일본에서 페노로사 교수의 장모로부터 영어 알파벳을 배울 때 그랬듯이 조선 학생들은 종종 F를 P로 발음했다. 헐버트는 두 발음의 차이를 찬찬히 설명했다. 먼저 F 소리입니다.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고 바람을 후하고 불어보세요. 그럼 윗니와 아랫입술 사이를 바람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F 소리가 납니다. F 소리는 길게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쓰는 fork입니다. 이때는 자음 F를 길게 발음합니다. fork. 포어크. 학생들도 따라 발음했다. 다음은 P 소리입니다. P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이고 짧게 발음합니다. P는 F보다는 오히려 B 발음에 가깝습니다. 앞에 식기 fork와 비슷한 발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의미하는 pork입니다. 이때는 자음 P를 짧게 발음합니다. pork. 포크. 학생들도 따라 발음했다. 헐버트는 자신의 입 모양을 보여주며 몇 차례 더 연습했다. 이제 알겠죠? 그래도 헷갈리는지 학생 몇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른 몇은 재미있는지 킥킥댔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종종 틀리는 F와 P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복습하세요. 발음 연습을 마친 헐버트는 기초 단어를 익히는 훈련을 시작했다. 책상을 두드리며 desk. 라고 했고 학생들도 따라서 데스크라고 따라 말했다. 다시 책을 손에 들고 흔들며 book. 이라고 하자 학생들도 북이라고 따라 말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계란을 가리키며 egg. 라고 하자 학생들도 에그라고 따라 말했다. 종이를 들고 paper. 라고 말하자 학생들도 페이퍼라고 발음했다. 다음에는 문장을 만들었다. 책 한 권을 가리키며 There is a book. 이라고 하자 학생들도 there is a book이라고 따라 말했다. 책 여러 권을 가리키며 There are books. 라고 하자 학생들도 there are books라고 따라 말했다. There is an egg. There are eggs. There is a sheet of paper. There are sheets of paper. 라는 문장도 이어서 연습했다. 이처럼 헐버트는 먼저 알파벳 발음부터 가르치고 다음은 사물을 직접 이용하여 단어와 문장을 가르쳤다.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전체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다. 추상적인 단어는 비교나 연상을 통해 이해하도록 유도했다. 다양한 보조 자료의 활용은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의미 전달의 시각화로 쉽고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교수법을 직접 교수법이라고 한다. 당시 외국어는 외국어로 가르치자는 직접 교수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조선 학생들 역시 미국 영문대 출신 서양 교사들로부터 최신 교수법으로 영어를 배웠다. 직접 교수법은 기존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비판과 음성학이 발달로 구도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수업은 원어민 영어 교사가 대화 중심으로 진행하며 모국어 사용은 최대한 자제했다. 문법 설명은 배제하고 수업 중에 대화하는 가운데 귀납적으로 습득하도록 지도했다. 조선에서는 이런 영어 교육 방식을 교의형 문영어라고 불렀다. 글과 말 두 가지 방식의 영어를 통해 가르친다는 의미다. 현대적 의미로는 영어 몰입 교육을 했다는 말이다.
1887년 민주화 보빙사 수행원이었던 변수가 메릴랜드 농과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워싱턴 소재 벌리츠 학원에서 함께 직접 교수법으로 영어를 배웠다. 민주호는 상해에서 민영익이 홍삼을 팔아 번 돈을 몰래 훔쳐 도둑 유학을 갔다. 유경공원 개원 당시의 미국인 초빙 교사 3명은 모두 명문대학 출신의 엘리트들이었다. 헐버트는 다트머스 대학, 길모어는 프린스턴 대학, 벙커는 오벌린 대학을 나왔다. 이 대학들은 모두 소베르나 벌리츠가 활동하던 보스턴 지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미국 건국사의 무대였던 보스턴은 당시도 교육의 도시이자 출판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인근의 하버드나 예일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언어교육 교사 양성을 위해 소베르나 벌리츠를 강사로 초청하여 강습회를 개최했고, 지역 신문에 관련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교수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조선에 건너오기 직전에 다녔던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도 선교사 교육을 위한 언어교수법 수업 시간에 직접 교수법에 대해 배웠다. 헐버트는 매일 일정량의 단어와 문장을 큰 소리로 암송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감했다. 그날의 과제를 모두 암송한 학생은 귀가할 수 있었다. 헐버트는 자의원 학원 통틀어 가장 나이가 어린 고희경을 매번 먼저 지목했다. 고희경은 어려서 영어 습득이 빨랐는데 발음이 좋고 암송도 잘했다. 헐버트는 칠판에 적혀있는 페이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Read this. 페이스, 고희경이 유창한 발음으로 F를 길게 발음했다. 다음으로 헐버트는 비슷한 발음인 페이스를 가리켰다. 페이스, 이번에는 고희경이 P를 짧게 발음했다. Good job. You go now. 고희경은 13살로 보빙사 사절단 수행원이었던 삼촌 고영철이 추천하여 입원한 우원 학생이었다. 고희경의 아버지는 일본어 역관 출신인 고영이다. 다음은 고희경보다 2살 많은 박승길 차례였다. Next, what is this? 헐버트가 손에 쥐고 있던 쌀을 보여주며 물었다. 라이스, 박승길이 대답했다. Good job. Say the spelling. LIC, 라이스, No, R-I-C-E. Rice. 박승길은 아차 싶었다. You need a little more practice. Sit down. 스승은 가차 없었다. 박승길은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 단어와 문장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박승길은 조사시 찰단 조사와 초대 주미정권 공사를 역임한 차판 박정양의 아들이다. 박승길 역시 고희경과 마찬가지로 우원 학생이었다. 당시 헐버트 편지에 따르면 학생들은 첫 2주 만에 200여 개의 단어와 관용구를 배웠다고 한다. 그 결과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하루에 200개 단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외우고 10개월 만에 3000개 단어를 통달했다는 학생도 나타났다.